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락당입니다. 네, 오늘 또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에, 선거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나와 있게 되었네요. 그런데 영상을 3일 정도 쉬었죠. 바빴습니다. 왜 바빴느냐? 당명 변경, 당명을 변경하였다. 당명이 이제 선거 때 장기표 씨와 합작을 함으로써 특검 폐지가 붙었죠. 그거를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꼬리표를 떼버려야 되죠. 이제 도로 가락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당명 변경이 급하죠. 급해서 가락당으로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선관위에 들락날락 한다고 바빴습니다. 기쁜 소식은 뭐 드디어 허락이 되어서 당명이 바뀌었다. 이제 가락당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당이다. 이 바둑으로 치면은 바둑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먼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튼튼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락당은 특성상 종친회를 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집을 지었다. 튼튼한 구조로 집을 지은 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안에서 놀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정당이 생기는 거고. 참고로 부정적인 사람은 김에 긴가라고 해서 가락당에 찍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현실은 바람이 불면 정치인들이 자기만 찍을 뿐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들도 함께 찍는다. 그래서 가락당의 폭발력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계산적으로는 우리 정치인이 700만,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700만이면은 14%. 비례대표를 찍는데 14%의 표를 얻으면 가만히 앉아서 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7명이면 당은 팽팽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림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맞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좋은 결과를 낳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비례대표 선거하려면은 4년 남았죠. 4년 금방 가죠. 금방 가고 나면은 가락당이 대단한 정당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 전에 문제 해결이 돼야 할 것이 10억 주는 거. 우리 당원들은 10억만 기다리고 있죠. 10억 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내가 당선이 되었으면 법을 바로 만들어서 바로 돈을 빼와서 바로 줘버리면 1년 안에 다 해결이 될 것을 3년 걸리죠. 내가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당선이 안 된 이유는 내가 정보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내가 돈을 받아와서 주면 내가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겸손해서 스타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뒤에서 이렇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정보만 준다. 훌륭한 정보. 국민에게 돈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는 뒤로 숨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받아와서 가져가서 쓰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굽신굽신할 필요 없이 각 지역
자기 지역에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법을 만들으라고 뽑았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라. 그 법을 정치인 너가 월급 올리는 그런 법 말고 국민을 살리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라. 그 법은 이미 김준수가 연설에서 정보를 제공했죠. 갑질금지법, 세금 10% 감면법. 이 두 개만 만들면 국민은 산다. 이 법을 못 만들면 국민은 죽는다. 그 법이 없으면 왜 죽느냐. 세금 10% 감면법을 통과 안 시키면 세금이 30% 올라간다. 왜? 정치인들이 씀씀이가 커져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씀씀이가 커지면은 국고가 비죠. 국고가 비면은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오바를 했죠. 어떻게? 1년 쓸 세금을 3개월 만에 다 쓴 거예요. 나머지 9개월 동안 쓰는 돈은 국민이 특별 예비비로 메워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세금 30% 올려도 그거를 다 못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조세 저항을 생각하여 한 30% 정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은 세금으로 죽죠. 옛날에는 호랑이에 물려가서 죽었다. 지금은 세금이 올라서 죽는다. 이 죽는 국민들을 살리는 법이 뭐냐? 세금 10% 감면법. 그 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산다. 그 법을 못 만들면은 세금이 30% 오른다. 그럼 죽죠. 살기 위해서는 이 법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만드는 방법은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세금 10% 감면법을 만들어라. 세금이 많아서 죽겠다. 그 법을 만들면 이제 전쟁이니까 약점을 잡아야 되죠. 당선인들의 최고 약점은 다음 선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잡아서 활용을 하여 이 법을 만들면 다음에 또 찍어준다. 안 만들면 안 찍어준다. 그러면은 이 법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국민은 살 수가 있다. 법을 못 만들면은 국민은 죽는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빠져가 있다. 10분 연설에 7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면 국민이 산다. 이제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들을 다루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이 이제 깨어나야 된다. 국민이 깨어나야 국민이 산다. 국민이 흐리멍텅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잘 정치를 잘 하겠지 하고 맡겨놓으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 자기들의 월급과 자기가 소속된 당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만든다. 그래서 당론이 있고 뭐 당에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당만 좋아지는 거죠. 당이 좋아지면은 국민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고 국민을 살리는 법을 만들으라고 시켜야 된다. 정치인에게 압력이 안 들어가면은 정치인들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어라. 그 정보를 그 방법을 가르쳐주러 정보 도령이 왔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정보 도령이 이번 총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와서 그것도 이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나왔죠. 종로에서 나와서 100만 불짜리 연설을 한 거죠. 100만 불이면 100만 불이면 한 1,500억
1,50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100만 불짜리 연설을 한 거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간단히 계산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갔다. 5천만 원으로 100만 불짜리 연설을 건졌다. 그러면은 다 남는 거죠. 1,500억에 5천만 원은. 그래서 종로에 출마하여 5천만 원을 날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만약에 안 나오면 국민은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서 정보가 없으면 국민은 죽는 거죠. 그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와서 100만 불짜리 연설을 아주 잘 하였다. 이제 그 정보로 국민은 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멍청하게 이놈 잘한다 저놈 잘한다 하고 있다가는, 정치인 쳐다보고 있다가는 정치인에게 당한다. 정치인 쳐다볼 필요가 없이 지금은 정보를 주는 정보 도령을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 도령을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정치인 쳐다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제 가락당 유튜브를 국민은 쳐다봐야 된다. 여기에는 정보가 주어진다. 정보 시대는 그 정보가 돈이다. 시간이 11분 넘어서 12분이니까 2분이니까 오늘은 오늘 이 셀카봉도 없고 그 스탠드도 없어가지고 화면이 조금 흔들렸지만 양해를 하시고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